브랜드 이름 하나 잘못 지었다가 상표 등록이 거절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간판, 패키지, 홈페이지까지 전부 갈아엎은 사례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상표 등록이 잘 되는 이름을 처음부터 제대로 짓는 법, 변리사인 제가 실무 기준으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감각이나 느낌에만 의존하십니다. 예쁘고 트렌디하고 부르기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표법이라는 관문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이름을 짓고 로고를 디자인하고 제품 패키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상표 출원을 하시는데 그때 가서 이 이름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수백만 원 이상을 브랜딩에 투자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 상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르게 지었을 텐데 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아니면 지금 막 짓고 있는 단계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확실하게 아껴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상표법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식별력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둘째, 실제로 등록이 거절되는 이름의 유형 5가지를 사례와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셋째, 그렇다면 등록이 잘 되는 이름은 어떻게 만드는지 네이밍 실전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다 지은 뒤에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셀프 체크 방법까지 키프리스 활용법을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실패 사례가 특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상표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식별력입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그 이름만 듣고 아 이건 이 회사 제품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사과를 팔면서 상표 이름을 맛있는 사과라고 지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등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은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의 표현이고 사과는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이라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사과를 팔더라도 이름을 포레라든지 브리즈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이 단어들은 사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포레라는 이름의 사과는 이 브랜드에서만 파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별력 있는 상표입니다. 정리하면 상표 이름이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식별력은 떨어지고 상품과 거리가 멀수록 식별력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왼쪽에 보통 명칭이 있습니다. 등록 절대 불가해요. 그 옆에 기술적 표장, 이건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이름이라 역시 등록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운데쯤에 암시적 표장이 있어요. 상품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암시만 하는 건데 이 정도면 등록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임의 선택 표장, 아예 관련 없는 기존 단어를 가져다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조어 표장, 세상에 없는 단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식별력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이 이 스펙트럼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이름들이 거절당하는지 5가지 대표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명칭입니다. 커피숍을 열면서 상표를 커피로 출원하면 당연히 거절됩니다. 커피는 누구나 사용하는 상품의 일반 명칭이니까요.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시겠지만 변형이 문제입니다. KOFFE처럼 철자만 살짝 바꿔도 발음이 같으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사관은 철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음과 관념, 즉 소비자가 떠올리는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기술적 표정입니다. 이건 상품의 품질, 용도, 효능, 산지 같은 특성을 직접 표현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보충제에 슈퍼 헬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거절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뜻을 직접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화장품에 촉촉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역시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게 영어로 바꾸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moisty라고 해도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촉촉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관용 표장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누구나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물업계에서 king, queen 같은 단어는 오래전부터 관용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흔한 성씨나 지리적 명칭입니다. 김신의 떡볶이에서 김신혜는 흔한 성씨라서 식별력이 약하고
제주 감귤에서 제주는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이라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5번째, 간단하고 흔한 표정입니다. 알파벳 한두 글자,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이름은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A1, 넘버1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하는 건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네이밍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니까 집중해주세요. 공식 1번, 조어법입니다. 세상에 없는 단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식별력이 가장 강하고 등록 성공률도 가장 높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존 단어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음절을 변형하거나 의미 있는 접두어와 전미어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핀테크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파이낸스에서 핀을 따고 노바처럼 새롭다는 느낌을 주는 음절을 붙여서 핀노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면서 금융의 새로운 시대라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줍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이라고 직역하면 기술적 표장이 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비슷한 원리로 탄생한 브랜드 이름이 바로 구글, 카카오 같은 것들입니다. 공식 2번, 임의 선택법입니다. 이건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상품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뭘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사과는 컴퓨터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식별력을 갖게 된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이미 사람들이 아는 단어라서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내 상품과 완전히 동떨어진 단어를 고르라는 겁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에 로켓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로켓은 배달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식별력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빠른 배달이라고 하면 기술적 표장이 되어 등록이 어려워지겠죠? 공식 3번, 암시법입니다. 상품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식은 조어법과 기술적 표장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잘하면 등록도 되고 마케팅 효과도 좋지만 잘못하면 기술적 표장으로 넘어가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브랜드에 드림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봅시다. 잘 자라는 의미를 암시하지만 직접적으로 숙면 침대라고 말하지는 않죠. 이 정도면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암시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거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름을 다 지었으면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써야 하는 무료 도구가 바로 키프리스입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 접속하셔서 상표 검색 메뉴로 들어가면 상표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이름을 입력하고 동일한 상품류에서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면 검색할 때 한글, 영어, 발음 변형까지 모두 넣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핀노바를 출원하려면 피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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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를 말하는 거죠. 같은 유사 발음까지 검색해봐야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키프리스 셀프 검색은 1차 필터링일 뿐입니다.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히 글자가 비슷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외관, 호칭, 관념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상표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